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님의 청소법입니다. 저자는 마즈노 스म्रो, 출판사는 윤호 책주입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되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판이 돼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선에서 가장 중시하는 수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소입니다. 선사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내에는 먼지 한 톨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당은 늘 반들반들 닦여 있습니다. 선에서는 청소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을 닦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청소를 통해 군더더기 물건을 정리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선의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한 힌트를 전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손에 쥐고 먼저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뭔가를 위해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청소함으로써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것과는 별개로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담담히 합니다. 이것이 선의 정신입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청소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스윙스윙이 있는 선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철저하게 청소를 합니다. 경내를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법당을 공들여 닦습니다.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해 청소합니다. 선사에 갔을 때 기분 좋다, 상쾌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나요? 또는 잘 다듬어진 정원이나 법당에서 등줄기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든 적이 없나요? 선사를 찾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팽팽한 기운이 드는 것은 말이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내에 잡초가 무성하고 법당 안에도 휴지가 널브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지겠죠? 아름답게 정돈된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합니다. 또한 청소하는 행위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점의 흐림도 없는 거울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티끌과 먼지가 쌓입니다. 그런 티끌과 먼지가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과 같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선입견이나 집착에 휘둘려 괴로운 것은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티끌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더러움 하나를 덜어내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티끌 하나를 걷어내면 그만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흐려진 마음을 닦아서 반짝반짝 빛낸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합시다.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면 마음 역시 흐트러지기 어렵습니다. 청소란 더러움을 털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방에 사는 사람은 마음도 산뜻해서 헛된 생각이나 고민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훤하게 꿰고 있어서 물건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맬 일도 없습니다. 한편 어수선한 방에 살고 있다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를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물건을 치우거나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면 어수선한 상태가 당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어질러진 상태에 익숙해진 것이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봐 주세요.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보세요. 신선한 눈으로 방을 바라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석가모니는 마음은 산란해지기 쉽다. 그러니 바르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두면 바로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물건이 어질러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방이 어질러져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한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상쾌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져서 어느샌가 깨끗한 방을 기준으로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아깝다는 생각에 얽매여서 버릴 물건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물건은 가지고 있어봤자 물건이 원래 다 해야 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 즉 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사장되는 상태야말로 진짜 아까운 게 아닐까요? 필요 없는 물건의 처분을 미루는 데 따르는 폐해는 또 있습니다. 처분해야 될 물건이 눈에 띌 때마다 뇌리에 아직 그대로다. 얼른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 생각은 순간 사라졌다가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그런 사이 마음에 생치기를 냅니다. 쓱싹 정리하면 깔끔한 방에서 기분 좋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미루니 이것이야말로 아까운 일이 아닌가요? 이 배경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풍요롭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선에서는 간소한 생활 스타일을 중시합니다. 의식주 모두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심플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가치를 찾아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만 정신이 맑게 닦여서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소하게 산다고 해서 질이 낮은 물건이나 값싼 물건을 억지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두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고가의 물건이라도 갖추고 그 대신 소중하게 오래 사용합니다. 싼 물건을 쓰고 버린다는 사고도 필요 없는 물건을 주변에 쌓아둔다는 사고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와 마음 본연의 모습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 둘러싸인 방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에서도 필요 없는 감정과 피로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당혹스러워합니다. 익숙해진 방을 바꾸고 익숙해진 물건을 없애려면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일단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분명 마음이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공간에 신경 쓸 것. 우리는 무심코 나는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 하나 당신이 직접 만든 것이 있나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손톱 한 조각도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가 주었을까요? 바로 당신의 부모이자 선조입니다. 조상이 10도제에 이르면 선조의 수는 1024명에 이릅니다. 거기에 또 10대 조를 더 거스르면 100만 명, 30대의 조를 더 거스르면 10억 명에 달합니다. 아득하게 느껴지는 숫자지만 이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빠져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선조가 인생을 꿋꿋이 살아남아 연을 이어온 결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에 이른 것을 기적이라 불러도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수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심장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모두 선조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되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솟지 않을까요? 또한 생명의 존귀함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대대로 이어져 온 존귀한 생명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선조로부터 맡아둔 것입니다. 맡아둔 것은 언젠간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곳은 선조가 있는 곳, 불교에서는 불국토라고 합니다. 천수를 다하는 날까지 생명은 소중히 간직해야만 합니다. 소중한 자기 몸을 괴롭히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맡아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중한 자신을 좋은 환경에 둘 책임도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자신을 더러운 곳에 그냥 두겠습니까? 좌선이 정의 수행이라면 청소는 동의 수행입니다. 장무의 북소리를 신호로 수행승들이 모두 달려옵니다. 그리고 일제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 시간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고 눈앞의 작업에 집중합니다. 잡담할 틈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고참이라 불리는 수행 선배의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동의 시간과 자선을 하는 정의 시간의 조화가 더없이 좋습니다. 동의 시간인 청소를 할 때는 모두 기합을 넣어 마음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마지막까지 해냅니다. 시간의 질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충대충 한 청소와 열심히 마음을 담아 한 청소의 차이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 도구는 왜 심플할수록 좋을까요? 큰맘 먹고 청소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실제로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세제나 청소 도구를 왕창 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찌든 때를 제거하는 강력한 세제나 편리한 청소 도구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편안하게 청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청소 도구는 심플해야 합니다. 수행승이 청소에 사용하는 도구는 단 4가지 뿐입니다. 빗자루와 걸레, 먼지털이, 그리고 양동입니다. 먼저 빗자루로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리고 걸레로 더러움을 닦습니다. 그 다음 먼지를 텁니다. 더러움을 닦습니다. 기본은 쓸고 닦는 2가지 동작뿐입니다. 창틀 틈새나 가구 틈새 등은 못쓰는 칫솔과 나뭇가락에 천을 싸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청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일반 가정에서 기름때가 많이 끼는 부엌이나 때가 잘 떨어지지 않는 욕실 및 화장실 청소에는 다른 세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구연산 등을 이용한 친환경 세제도 소개되고 있으니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의 욕심에는 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를 사면 또 다른 하나, 점점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안다. 즉, 지금 가진 물건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청소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여 행하는 것이지 세제나 도구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하면 강력한 세제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착의 때를 벗기는 법. 사람은 깨어있을 때는 앉을 자리, 잘 때는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나 능력에 넘치는 것을 소망하여도 하는 수 없으니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행승은 문자 그대로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 정도의 공간에서 수행 생활을 합니다. 승당에는 벽을 따라 일렬로 다다미가 줄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다미 한 장 분량이 수행승 한 명에게 주어진 공간이죠. 좌선도 식사도, 수면도 단이라 불리는 이 한 장의 다다미 위에서 행합니다. 벽에는 붙박이 장롱이 있는데 응량기는 붙박이 장롱 위쪽의 고리에 걸어둡니다. 상단에는 의류, 하단에는 이불이 들어있습니다. 다다미와 다다미 사이에 칸막이는 없습니다. 잘 때는 각자 이불을 펴고 기가 큰 사람은 장롱에 발끝을 놓고 모로 눕습니다. 길게는 20년 이상 이렇게 심플하기 그지없는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는 수행승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 사생활이라고는 전혀 없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수행승들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합니다. 더구나 잠자는 동안도 수행의 연속이라 긴장으로 마음을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그 생활이 편해집니다. 수행에 불필요한 것이 아예 없으니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절에서의 매일은 세세한 부분에 걸쳐 세밀한 작업이 정해져 엄격한 규율에 따릅니다. 수행승들이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느라 악전고투하는 사이 집착이나 욕심 같은 생활의 때가 저절로 벗겨집니다.
선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 말대로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일물 중무 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능성을 끌어내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은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뿐일까요? 작업 속도를 높이는 버리기 기준 세우는 법. 큰맘 먹고 방 정리를 시작했는데 좀처럼 작업이 진척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할지 말지 망설이다가 손을 멈춘 경우입니다. 책이나 앨범을 뒤척거리거나 옛날 편지를 다시 꺼내 읽다 보면 어느새 수십 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하나하나 전부 처분할지 말지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일단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옷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해 봅시다. 2년간 입지 않은 옷을 처분한다. 비싼 옷이거나 아끼고 아끼던 옷이라도 2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다음 시즌에도 거의 입을 일이 없습니다.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년간 입지 않았지만 특별한 추억이 있는 옷이라면 전용 상자에 넣어서 수납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이나 선물, 기념일에 입었던 옷 등 애착이 가는 물건은 무리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상자 한 개의 분량만 남기도록 합니다. 지난 시즌에 입었던 옷은 그대로 둡니다. 터진 옷이나 주름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있다면 수선합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는 이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판단해 갑니다. 그렇게 하면 옷 하나를 검토하는데 3초만 들이면 됩니다. 눈 깜빡할 새 새 정리가 끝나겠죠. 또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처분한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쓸만하니까 그냥 두자, 또는 비싼 거라서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같은 집착으로 쓸모도 없는 물건을 소중하게 갈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청소로 하루를 산뜻하게 하라. 있어야 할 곳에 물건이 있을 곳에 있으면, 그렇게 방이 리셋되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분주한 일상에서 청소는 주말에만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청소란 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청소할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촉박하게 일어나 서둘러 채비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선 날, 일하는 족족 꼬여서 뜻하지 않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은 없나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유롭게 집을 나선 그런 날은 마음도 온화해져서 매사가 순조롭게 풀립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닦은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와 흙투성이 지저분한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의 기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청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역시 그날 기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분이 상쾌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소극적이 됐죠.
하루의 시작을 청소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여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포함하여 아침에 청소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기나 걸레 같은 도구를 들고 할 수 있을 만큼 청소를 해봅시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단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이니 오래 미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단번에 끝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동안 뭔가 마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자는 기운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그 5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말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상쾌한 기분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분명 아침 청소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100일 동안 들이는 청소의 습관. 하나의 습관이 정착되는 데는 대략 3개월, 약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청소와 주말 오전 청소를 일단 3개월 정도 계속합니다. 청소를 해나가는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 탓에 뒤로 미루게 되는 패턴과 너무 완벽을 목표로 하다가 지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열심히 했지만 너무 바빠서 어느덧 청소가 뒷전이 되어버렸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집을 나서기 전 1에서 2분만이라도 테이블 위를 정리합니다. 현관을 씁니다. 밖에 나와 있는 옷을 치웁니다. 신경 쓰이는 한 곳만 깨끗하게 치워봅니다. 조그만 수고에도 방에 돌아올 때는 인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어질러진 방에 돌아올 때마다 오늘도 청소를 못했어 라는 스트레스가 줄고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해야겠다는 의욕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패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소를 시작하면 여기저기 더러운 곳이 눈에 띄고 이걸 다 치우려다가 어느덧 시간을 훌쩍 넘기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또는 무심코 계속 청소 범위를 넓히다 모두 어중간하게 끝내고는 역시 청소는 힘들다며 꺼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에 넘쳐 목표를 높게 잡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속하기 힘들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높은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의의를 둡시다. 아무튼 매일 아침 청소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설정 시간은 몇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이 5분이라면 5분 동안은 철저히 청소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과감히 그만둡니다. 습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청소하기를 시작하면 100일 뒤에는 청소하지 않으면 찝찝한 기분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청소해 나가도록 합시다. 선사에서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산목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좌선을 하는 곳으로 승려가 머물기도 하는 승당, 그리고 동사라 불리는 절의 화장실과 욕사라고 불리는 절의 욕실입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세계에서는 좌선하는 승당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욕실도 중요한 수행 공간입니다. 화장실과 욕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계시기 때문이죠. 화장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오추사마 명왕입니다. 화장실은 부정이라고도 불리듯 부정한 장소라고 일컫지만
오추사마 명왕은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정을 청정으로 바꾸는 덕을 가추는 화장실의 부처로 받아들여졌죠. 욕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발타바라 보살입니다. 발타바라 보살이 이벽 중에 깨달음을 얻은 데 유래해서 선사의 욕실에는 반드시 부처가 모셔져 있습니다. 선사에서 수행 중인 수행승은 매번 모욕하기 전에 작법에 따라 이 발타바라 보살을 참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소임에도 집안에서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데가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치장한 집이라도 화장실과 욕실이 허술하면 그 집 전체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더러워져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의 얼굴인 현관에는 모두 신경을 쓰지만 화장실과 욕실은 적당히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집을 지을 사람에게 화장실과 욕실만큼은 욕심을 부려 넓고 호화롭게 설계해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현관과 마찬가지로 화장실과 욕실에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집 전체의 분위기도 풍요로워져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생깁니다. 화장실도 욕실도 혼자가 되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심신의 피로를 풀고 편히 쉬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편히 쉬는 동안 막혔던 생각이 뚫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확 떠올랐던 경험은 없나요? 느긋한 환경에서 마음을 열면 그때까지 사로잡혔던 틀이 벗겨져 매사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던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이 두 장소를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러워졌다면 그때마다 꼼꼼히 청소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변기와 바닥은 물론 금속의 부분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장식 선반을 만들어 꽃을 두거나 방향제나 작은 장식품을 둬도 좋습니다. 곰팡이나 물때가 끼기 쉬운 욕실은 부지런히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세면대는 금방 더러워지니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필요없는 물건을 버리고 거울을 깨끗이 닦습니다. 욕실에는 습기에 강한 관엽 식물을 두면 더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목욕한 뒤에는 사용한 목욕용품을 제자리에 둡니다. 수행승들도 욕실에서 나올 때는 사용한 통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정연하게 통이 줄지어져 있는 모습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혹시 절이나 신사에 놓인 손 씻는 대야의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양손과 입을 청결히 한 다음 물을 조금 남겨두고 마지막에 물을 뜨는 바가지의 손잡이가 자기 쪽으로 향하게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손으로 쥐었던 부분까지 물로 씻은 다음 뒷사람을 위해 청결히 제자리에 둡니다. 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목욕용품을 제자리에 정리해두면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더라도 기분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그 사람 본연의 마음을 나타내줍니다. 설령 지금 사는 집에 화장실이나 욕실이 좁더라도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면 매일의 삶이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님의 청소법입니다. 저자는 마즈노 스म्रो, 출판사는 유노 책주입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되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판이 돼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선에서 가장 중시하는 수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소입니다. 선사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내에는 먼지 한 톨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당은 늘 반들반들 닦여 있습니다. 선에서는 청소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을 닦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청소를 통해 군더더기 물건을 정리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선의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한 힌트를 전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손에 쥐고 먼저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뭔가를 위해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청소함으로써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것과는 별개로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담담히 합니다. 이것이 선의 정신입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청소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스윙스윙이 있는 선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철저하게 청소를 합니다. 경내를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법당을 공들여 닦습니다.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해 청소합니다. 선사에 갔을 때 기분 좋다, 상쾌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나요? 또는 잘 다듬어진 정원이나 법당에서 등줄기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든 적이 없나요? 선사를 찾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팽팽한 기운이 드는 것은 말이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내에 잡초가 무성하고 법당 안에도 휴지가 널브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지겠죠? 아름답게 정돈된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합니다. 또한 청소하는 행위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점의 흐림도 없는 거울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티끌과 먼지가 쌓입니다. 그런 티끌과 먼지가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과 같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선입견이나 집착에 휘둘려 괴로운 것은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티끌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더러움 하나를 덜어내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티끌 하나를 걷어내면 그만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흐려진 마음을 닦아서 반짝반짝 빛낸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합시다.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면 마음 역시 흐트러지기 어렵습니다. 청소란 더러움을 털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방에 사는 사람은 마음도 산뜻해서 헛된 생각이나 고민에 잘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훤하게 깨고 있어서 물건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맬 일도 없습니다. 한편 어수선한 방에 살고 있다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를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할 때마다 물건을 치우거나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면 어수선한 상태가 당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어질러진 상태에 익숙해진 것이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봐 주세요.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보세요. 신선한 눈으로 방을 바라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석가모니는 마음은 산란해지기 쉽다. 그러니 바르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두면 바로 먼지가 쌓이고 여기저기 물건이 어질러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방이 어질러져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한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상쾌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져서 어느샌가 깨끗한 방을 기준으로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아깝다는 생각에 얽매여서 버릴 물건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물건은 가지고 있어봤자 물건이 원래 다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 즉 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사장되는 상태야말로 진짜 아까운 게 아닐까요? 필요 없는 물건의 처분을 미루는 데 따르는 폐해는 또 있습니다. 처분해야 될 물건이 눈에 띌 때마다 뇌리에 아직 그대로다. 얼른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 생각은 순간 사라졌다가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그런 사이 마음에 생치기를 냅니다. 쓱싹 정리하면 깔끔한 방에서 기분 좋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미루니 이것이야말로 아까운 일이 아닌가요? 이 배경에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풍요롭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선에서는 간소한 생활 스타일을 중시합니다. 의식주 모두 불필요한 것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심플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가치를 찾아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만 정신이 맑게 닦여서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소하게 산다고 해서 질이 낮은 물건이나 값싼 물건을 억지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두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고가의 물건이라도 갖추고 그 대신 소중하게 오래 사용합니다. 싼 물건을 쓰고 버린다는 사고도 필요 없는 물건을 주변에 쌓아둔다는 사고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와 마음 본연의 모습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에 둘러싸인 방에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에서도 필요 없는 감정과 피로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당혹스러워합니다. 익숙해진 방을 바꾸고 익숙해진 물건을 없애려면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일단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분명 마음이 맑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공간에 신경 쓸 것. 우리는 무심코
나는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 하나 당신이 직접 만든 것이 있나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손톱 한 조각도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누가 주었을까요? 바로 당신의 부모이자 선조입니다. 조상이 10도제에 이르면 선조의 수는 1024명에 이릅니다. 거기에 또 10대 조를 더 거스르면 100만 명, 30대의 조를 더 거스르면 10억 명에 달합니다. 아득하게 느껴지는 숫자지만 이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빠져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선조가 인생을 꿋꿋이 살아남아 연을 이어온 결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에 이른 것을 기적이라 불러도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수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심장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을 모두 선조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되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솟지 않을까요? 또한 생명의 존귀함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대대로 이어져 온 존귀한 생명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선조로부터 맡아둔 것입니다. 맡아둔 것은 언젠간 원래의 장소로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곳은 선조가 있는 곳, 불교에서는 불국토라고 합니다. 천수를 다하는 날까지 생명은 소중히 간직해야만 합니다. 소중한 자기 몸을 괴롭히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맡아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중한 자신을 좋은 환경에 둘 책임도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자신을 더러운 곳에 그냥 두겠습니까? 좌선이 정의 수행이라면 청소는 동의 수행입니다. 장무의 북소리를 신호로 수행승들이 모두 달려옵니다. 그리고 일제히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 시간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고 눈앞의 작업에 집중합니다. 잡담할 틈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고참이라 불리는 수행 선배의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동의 시간과 자선을 하는 정의 시간의 조화가 더없이 좋습니다. 동의 시간인 청소를 할 때는 모두 기합을 넣어 마음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마지막까지 해냅니다. 시간의 질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충대충 한 청소와 열심히 마음을 담아 한 청소의 차이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 도구는 왜 심플할수록 좋을까요? 큰맘 먹고 청소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실제로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세제나 청소 도구를 왕창 사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찌든 때를 제거하는 강력한 세제나 편리한 청소 도구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편안하게 청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청소 도구는 심플해야 합니다. 수행승이 청소에 사용하는 도구는 단 4가지 뿐입니다. 빗자루와 걸레, 먼지털이, 그리고 양동입니다. 먼저 빗자루로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리고 걸레로 더러움을 닦습니다. 그 다음 먼지를 텁니다. 더러움을 닦습니다. 기본은 쓸고 닦는 2가지 동작뿐입니다. 창틀 틈새나 가구 틈새 등은 못쓰는 칫솔과 나뭇가락에 천을 싸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청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일반 가정에서 기름때가 많이 끼는 부엌이나 때가 잘 떨어지지 않는 욕실 및 화장실 청소에는 다른 세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구연산 등을 이용한 친환경 세제도 소개되고 있으니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의 욕심에는 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를 사면 또 다른 하나, 점점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안다. 즉, 지금 가진 물건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청소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여 행하는 것이지 세제나 도구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하면 강력한 세제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착의 때를 벗기는 법. 사람은 깨어있을 때는 앉을 자리, 잘 때는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나 능력에 넘치는 것을 소망하여도 하는 수 없으니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행승은 문자 그대로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 정도의 공간에서 수행 생활을 합니다. 승당에는 벽을 따라 일렬로 다다미가 줄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다미 한 장 분량이 수행승 한 명에게 주어진 공간이죠. 좌선도 식사도, 수면도 단이라 불리는 이 한 장의 다다미 위에서 행합니다. 벽에는 붙박이 장롱이 있는데 응량기는 붙박이 장롱 위쪽의 고리에 걸어둡니다. 상단에는 의류, 하단에는 이불이 들어있습니다. 다다미와 다다미 사이에 칸막이는 없습니다. 잘 때는 각자 이불을 펴고 키가 큰 사람은 장롱에 발끝을 놓고 모로 눕습니다. 길게는 20년 이상 이렇게 심플하기 그지없는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는 수행승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 사생활이라고는 전혀 없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수행승들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합니다. 더구나 잠자는 동안도 수행의 연속이라 긴장으로 마음을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그 생활이 편해집니다. 수행에 불필요한 것이 아예 없으니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절에서의 매일은 세세한 부분에 걸쳐 세밀한 작업이 정해져 엄격한 규율에 따릅니다. 수행승들이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느라 악전고투하는 사이 집착이나 욕심 같은 생활의 때가 저절로 벗겨집니다. 선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마음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 말대로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일물 중무 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속에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능성을 끌어내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은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뿐일까요? 작업 속도를 높이는 버리기 기준 세우는 법. 큰맘 먹고 방 정리를 시작했는데 좀처럼 작업이 진척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할지 말지 망설이다가 손을 멈춘 경우입니다. 책이나 앨범을 뒤척거리거나 옛날 편지를 다시 꺼내 읽다 보면 어느새 수십 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하나하나 전부 처분할지 말지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일단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옷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해 봅시다. 2년간 입지 않은 옷을 처분한다. 비싼 옷이거나 아끼고 아끼던 옷이라도 2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다음 시즌에도 거의 입을 일이 없습니다.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년간 입지 않았지만 특별한 추억이 있는 옷이라면 전용 상자에 넣어서 수납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이나 선물, 기념일에 입었던 옷 등 애착이 가는 물건은 무리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상자 한 개의 분량만 남기도록 합니다. 지난 시즌에 입었던 옷은 그대로 둡니다. 터진 옷이나 주름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있다면 수선합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는 이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판단해 갑니다. 그렇게 하면 옷 하나를 검토하는데 3초만 들이면 됩니다. 눈 깜빡할 새 새 정리가 끝나겠죠. 또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처분한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쓸만하니까 그냥 두자, 또는 비싼 거라서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같은 집착으로 쓸모도 없는 물건을 소중하게 갈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청소로 하루를 산뜻하게 하라. 있어야 할 곳에 물건이 있을 곳에 있으면 그렇게 방이 리셋되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분주한 일상에서 청소는 주말에만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지저분한 느낌이 들 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청소란 매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청소할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촉박하게 일어나 서둘러 채비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선 날, 일하는 족족 꼬여서 뜻하지 않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은 없나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유롭게 집을 나선 그런 날은 마음도 온화해져서 매사가 순조롭게 풀립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닦은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와 흙투성이 지저분한 구두로 집을 나섰을 때의 기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청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역시 그날 기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분이 상쾌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소극적이 됐죠. 하루의 시작을 청소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여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포함하여 아침에 청소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기나 걸레 같은 도구를 들고 할 수 있을 만큼 청소를 해봅시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단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이니 오래 미적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단번에 끝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동안 뭔가 마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자는 기운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그 5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말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상쾌한 기분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분명 아침 청소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100일 동안 들이는 청소의 습관. 하나의 습관이 정착되는 데는 대략 3개월, 약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청소와 주말 오전 청소를 일단 3개월 정도 계속합니다. 청소를 해나가는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 탓에 뒤로 미루게 되는 패턴과 너무 완벽을 목표로 하다가 지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열심히 했지만 너무 바빠서 어느덧 청소가 뒷전이 되어버렸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집을 나서기 전 1에서 2분만이라도 테이블 위를 정리합니다. 현관을 씁니다. 밖에 나와 있는 옷을 치웁니다. 신경 쓰이는 한 곳만 깨끗하게 치워봅니다. 조그만 수고에도 방에 돌아올 때는 인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어질러진 방에 돌아올 때마다 오늘도 청소를 못했어 라는 스트레스가 줄고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해야겠다는 의욕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패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소를 시작하면 여기저기 더러운 곳이 눈에 띄고 이걸 다 치우려다가 어느덧 시간을 훌쩍 넘기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또는 무심코 계속 청소 범위를 넓히다 모두 어중간하게 끝내고는 역시 청소는 힘들다며 꺼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에 넘쳐 목표를 높게 잡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속하기 힘들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높은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의의를 둡시다. 아무튼 매일 아침 청소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설정 시간은 몇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이 5분이라면 5분 동안은 철저히 청소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과감히 그만둡니다. 습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청소하기를 시작하면 100일 뒤에는 청소하지 않으면 찝찝한 기분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청소해 나가도록 합시다. 선사에서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삼묵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좌선을 하는 곳으로 승려가 머물기도 하는 승당, 그리고 동사라 불리는 절의 화장실과 욕사라고 불리는 절의 욕실입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세계에서는 좌선하는 승당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욕실도 중요한 수행 공간입니다. 화장실과 욕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계시기 때문이죠. 화장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오추사마 명왕입니다. 화장실은 부정이라고도 불리듯 부정한 장소라고 일컫지만 오추사마 명왕은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정을 청정으로 바꾸는 덕을 갖추는 화장실의 부처로 받아들여졌죠. 욕실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발타바라 보살입니다.
발타바라 보살이 이벽 중의 깨달음을 얻은 데 유래해서 선사의 욕실에는 반드시 부처가 모셔져 있습니다. 선사에서 수행 중인 수행승은 매번 모욕하기 전에 작법에 따라 이 발타바라 보살을 참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소임에도 집안에서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데가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치장한 집이라도 화장실과 욕실이 허술하면 그 집 전체의 품격이 떨어집니다. 더러워져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의 얼굴인 현관에는 모두 신경을 쓰지만 화장실과 욕실은 적당히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집을 지을 사람에게 화장실과 욕실만큼은 욕심을 부려 넓고 호화롭게 설계해도 좋다고 조언합니다. 현관과 마찬가지로 화장실과 욕실에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집 전체의 분위기도 풍요로워져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생깁니다. 화장실도 욕실도 혼자가 되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심신의 피로를 풀고 편히 쉬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편히 쉬는 동안 막혔던 생각이 뚫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확 떠올랐던 경험은 없나요? 느긋한 환경에서 마음을 열면 그때까지 사로잡혔던 틀이 벗겨져 매사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던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이 두 장소를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러워졌다면 그때마다 꼼꼼히 청소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변기와 바닥은 물론 금속의 부분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장식 선반을 만들어 꽃을 두거나 방향제나 작은 장식품을 둬도 좋습니다. 곰팡이나 물때가 끼기 쉬운 욕실은 부지런히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세면대는 금방 더러워지니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거울을 깨끗이 닦습니다. 욕실에는 습기에 강한 관엽 식물을 두면 더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목욕한 뒤에는 사용한 목욕용품을 제자리에 둡니다. 수행승들도 욕실에서 나올 때는 사용한 통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정연하게 통이 줄지어져 있는 모습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혹시 절이나 신사에 놓인 손 씻는 대야의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양손과 입을 청결히 한 다음 물을 조금 남겨두고 마지막에 물을 뜨는 바가지의 손잡이가 자기 쪽으로 향하게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손으로 쥐었던 부분까지 물로 씻은 다음 뒷사람을 위해 청결히 제자리에 둡니다. 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목욕용품을 제자리에 정리해두면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더라도 기분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그 사람 본연의 마음을 나타내줍니다. 설령 지금 사는 집에 화장실이나 욕실이 좁더라도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면 매일의 삶이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